2026년에 한국에서 뱅크런이 터질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평생을 모아온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시는 시니어 여러분께는 경제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 자산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 들어 2026년 한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이죠.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내지 않나요? 아직 구체적인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뱅크런이란 쉽게 말해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고객들이 한꺼번에 인출하기 위해 몰려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은행이 갑자기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나 위기감 때문에 예금자들이 너도나도 돈을 빼가려 하는 것이죠. 마치 댐에 구멍이 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길어가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위기설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노후 자산이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연한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불안감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뱅크런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뱅크런은 주로 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거나 실제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예금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 합니다. 은행은 예금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꺼번에 모든 예금자가 돈을 찾아가려 한다면 은행은 현금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다른 자산을 급하게 팔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했죠.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2026년 위기설의 그림자 뒤에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경제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러한 경제적 배경과 뱅크런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불안감 속에서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이 가진 특별한 특징과 함께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26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한 지표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불안감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불안감 속에서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이 가진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기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니어 세대 여러분의 자산은 젊은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구성과 성격 또한 독특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일 겁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가장 큰 보금자리인 주택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처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하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큰 나무 같지만 갑작스러운 가뭄에는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여러분은 대체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혹은 국채처럼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금융상품에 자산을 맡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고생해서 모은 자산을 혹시라도 잃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보수성은 평소에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익숙한 길만 걷는 것이 편안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지름길을 놓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특유의 자산 구성과 투자 성향을 가진 시니어 여러분께 뱅크런 위기설과 같은 경제적 불안감은 더욱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 취약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죠.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 없이 무성한 나무들만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자극적인 뉴스가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져 불필요한 공포를 키울 수도 있고요. 둘째, 불안감 증폭 현상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크실 텐데 이러한 위기설은 그 꿈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죠.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같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만이 안전하다, 지금 당장 돈을 빼야 한다는 등의 솔깃한 말로 현혹하여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듯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노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부동산, 예금, 보험, 그리고 소액의 투자 자산 등으로 자산을 적절히 나누어 두는 것이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버텨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발생했던 뱅크런 사례들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내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뱅크런 사태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으며 또 어떤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함께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위기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인플루엔자 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은 뱅크런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 경영으로 인해 영업 정지되면서 예금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던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죠. 다행히 예금자 보호제도가 작동하여 많은 분들이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당시의 불안감은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들은 뱅크런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들을 바탕으로 2026년 위기설에 흔들리지 않고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인플레원 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뱅크런의 아찔한 순간들을 돌아봤죠. 하지만 이런 위기들이 그저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뱅크런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산을 지켜낸 지혜로운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덮쳤던 대공황 시기의 뱅크런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죠.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예금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대중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프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국민들은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했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을까요?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보존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막연한 소문에 휩쓸리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둘째,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었죠. 넷째,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고 자신의 재무 상황을 꾸준히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들이 모여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2026년 위기설이라는 불확실한 그림자 속에서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함께 모색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어두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산 분산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을 부동산이나 특정 금융상품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금은 물론 채권,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의 경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선별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2026년 위기설처럼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보들이 넘쳐날 때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나 공실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2026년 뱅크런 위기설은 단순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 등과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성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대비와 단합된 힘을 통해 극복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현재의 불안감 또한 냉철한 분석과 꾸준한 준비를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영역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은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안과 준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